이현우는 눈을 감은 채 쇠락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낡은 가죽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초라한 존재를 웅변하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빌딩 숲에 불빛이 보였지만 그 빛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유리병 너머의 다른 세계처럼 아득하고 멀었다. 아내인 유진은 항상 그 세계에 속하고 싶어 했다. 이현우가 운영하는 소규모 무역학 회사는 그녀의 눈에 실패한 남편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한때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이제 그의 꿈은 낡은 가구처럼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다. 현우의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제대로 된 집에서 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가 가진 거라고는 낡은 아파트와 간신히 유지되는 사업체뿐이었다. 유진은 이런 생활에 진저리를 냈다. 그녀의 입에서는 불평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다.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 건가 봐. 다른 남자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당신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칼날이 되어 현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경멸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유진은 그의 실패를 그녀의 실패로 여겼다. 그녀는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남편 이야기를 회피했고 어머니에게는 현우의 무능함을 매일같이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사위가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현우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유진의 외도는 현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푸념을 들어주는 남자였다. 그 남자는 유진의 말을 경청하며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녀는 그에게서 현우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위안과 가치를 발견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유진의 회사 고위 간부였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민준의 세련된 옷차림, 고급스러운 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현우의 초라함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유진은 민준에게서 자신이 꿈꿔온 삶의 단편을 보았다. 그는 현우를 한심하게 여기는 유진의 생각을 굳혀주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유진은 민준의 품에서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사업이 잠시 주춤한 탓에 일거리가 없어 사무실에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신호만 갈 뿐이었다. 현우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조용했다. 유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 위에 놓인 유진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두고 나간 모양이었다. 현우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화면에 한 통의 메시지가 떴다. 발신자는 민준 오빠였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자기야,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을 거지, 당신 남편. 그 사람 정말 따분하잖아. 빨리 와. 보고 싶어. 메시지 내용은 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유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증거를 확인하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발그레했다. 그녀의 눈은 현우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뭐야,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유진은 피식 웃었다. 무슨 뜻이긴 당신도 이제 알 만큼은 다 알았잖아. 그래, 나 바람 피워. 그 사람, 강민준 이사님이랑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마치 지긋지긋한 벌레를 보듯 현우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당신 옆에 있으면 나까지 초라해지는 것 같아. 민준 이사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당신은 절대 못하는 것들을. 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내가 그렇게 싫었어. 싫은 게 아니라 지겨워. 이제 당신을 보는 것도 지겨워. 유진은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어차피 우리 이제 끝났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이렇게 빨리 눈치챌 줄 몰랐네. 아니, 당신같이 둔한 사람이 눈치챌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혼해줘. 당신에게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어. 현우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유진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마치 조롱하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경멸이었다. 배신감이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강력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왜 화라도 내려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현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불꽃을 튀기며 터져버렸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오면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들었다. 현우는 자신의 몸속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의 입자들이 춤을 추고 복잡한 선과 기호들이 허공에 떠다녔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데이터 같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느끼고 만지고 심지어는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유진은 눈을 뜨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현우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현우는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마치 무거운 압력에 짓눌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손바닥에는 섬광이 지나간 흔적처럼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초능력이었다. 그가 평생 몰랐던.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발현된 기이한 힘이었다. 현우는 유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래, 이혼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난 당신이 날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현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힘을 담고 있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현우는 바닥에 떨어진 유진의 휴대폰 잔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를 올가매던 모든 비참함과 분노가 지금은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기이한 힘에 의해 압도당한 듯했다. 유진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고 이윽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 대신 순수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닌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현우는 유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손에서 아직도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에만 집중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그 힘은 그의 손바닥에서부터 팔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공기 중의 입자, 가구의 미세한 균열, 심지어는 벽에 걸린 그림의 물감층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던 정보의 흐름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야는 단순한 사물을 넘어섰다. 그는 눈앞의 테이블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테이블이 어떤 목재로 만들어졌고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운송 과정에서 어떤 손을 거쳐 이 집에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흐릿한 선과 숫자로 보였다. 그것은 마치 세상 모든 것엔 정보가 그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과 같았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벽을 만졌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 아파트의 설계도, 건축 자재의 성분, 심지어는 이 건물을 지은 회사의 재무 상태까지 복잡한 데이터가 흘러들어왔다. 그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린 언어를 갑자기 깨우친 것처럼 유진은 현우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정신 차려? 그녀의 목소리는 현우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존재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만큼 새로운 감각에 몰두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내를 지나쳐 방 밖으로, 집 밖으로 향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무선 신호, 와이파이 파동, 금융거래의 데이터 패킷들이 눈앞에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거대한 도시에 흐르는 정보의 강이 그에게 실체를 드러냈다. 이것은 초능력이었다. 단순한 염력이나 순간 이동 같은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를 보는 능력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그 안으로 직접 개입하여 조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었다. 이현우는 이 힘의 진정한 가치를 단번에 깨달았다. 그는 세상 모든 정보의 원천에 연결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를 떠올렸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재고 문제, 거래처의 부실함, 시장의 미묘한 흐름들이 이제 투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면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웃던 강민준의 거대한 재력마저도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현우의 텅 빈 눈빛과 알 수 없는 행동에 몸서리치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갔다. 민준의 품에 안겨 현우의 기이한 행동을 설명했지만 민준은 그녀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그녀의 육체적인 위안만을 원했다. 유진은 민준의 차가운 태도에 또다시 상처받았다. 그녀는 현우에게서도 버림받고 민준에게서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유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밤새도록 민준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해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가 어제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현우는 사무실로 향했다. 낡은 건물, 낡은 사무실, 낡은 컴퓨터,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눈을 감고 능력을 집중했다.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가 그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원하는 정보를 필터링하고 분석했다. 증권시장, 부동산 시장, 기업들의 내부 정보, 심지어는 숨겨진 정치적 거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시야 안에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업체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가 거래하는 회사들의 재무구조,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부채, 그리고 그들이 곧 파산할 운명이라는 것까지. 그는 몇 분 만에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파악했다. 현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처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거래선을 물색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들을 찾아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증권시장에 눈을 돌렸다. 그는 여러 기업들의 주식 정보를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현우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골라냈다. 그는 한 회사의 주식에 집중했다. 그 회사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 회사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와 비리가 투명하게 보였다.
곧 대규모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주가가 폭락할 운명이었다. 현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빨리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이틀 후 언론은 그 회사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현우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무능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정보의 흐름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을 파괴한 유진과 강민준에게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익명의 투자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를 추적했다. 하지만 민준의 시야는 한정적이었다. 그는 현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거물급 투자자를 상상했을 뿐이었다. 현우는 민준의 이런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민준이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민준의 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규모의 비리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불법적인 토지 매입, 그리고 서류 조작까지 모든 것이 현우의 눈에 투명하게 보였다. 그는 이 정보를 가지고 민준의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그를 철저하게 파괴할 생각이었다. 이현우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가로 변모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던 남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강인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유진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며 현우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사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 사위, 유진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싸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의 딸이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까 하는 초조함이 더 컸다. 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장모님, 유진이는 친구 집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겁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자신의 새롭게 얻은 힘에 다시 한번 집중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연결된 정보의 실타래를 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회사든 어떤 개인이든 그들의 모든 재정적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식 투기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창조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을 이용해 거대한 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소형 무역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그의 새로운 능력을 결합하여 국제시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새 상품을 찾아냈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희귀 광물이 곧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광물은 휴대폰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현우는 그의 사업 자본금 전부를 쏟아부어 그 광물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였다. 그의 직원은 사장님이 도박에 미쳤다며 걱정했고 과거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에게 경고했다. 현우 씨, 당신 사업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라고요. 그러나 현우는 그들의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는 그들의 시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민준의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가게에서 쇼핑을 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돈을 물쓰듯 썼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트로피처럼 여겼고 그녀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현우에 대한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휴대폰이 폭발하던 그날 밤, 현우의 눈빛과 알 수 없는 행동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현우가 이상한 힘을 가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 녀석이 무슨 힘이 있어. 푼돈이나 만지는 무능한 사업가일 뿐이야. 당신이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민준의 오만함은 유진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녀는 다시 현실의 달콤함에 취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현우와 완전히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해줄게. 어차피 그 녀석은 당신을 붙잡을 힘도 없을 거야. 이제 당신은 내 여자야. 민준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한편 현우가 구매한 희귀 광물에 대한 소식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이 광물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대량 구매에 나섰다. 광물의 가격은 현우가 구매했을 때보다 수십 배나 치솟았다. 현우는 순식간에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사무실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확장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진실된 재능과 숨겨진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가 영입한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현우의 비전과 능력에 매료되어 그를 따랐다. 현우의 성공은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알려졌다. 유진은 민준과 함께 민준의 회사 회의실에서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다. 무역업체 D&K의 이현우 대표. 희귀 광물 선점 투자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대 자산가로 등극. 뉴스의 앵커는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의 성공 스토리를 전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뉴스 속의 현우는 자신이 알던 그 초라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다. 민주는 현우의 성공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놓친 기회에 대해 억울함을 느꼈다. 대체 저런 녀석이 어떻게 저런 정보를 얻었지? 그는 현우가 단순한 운으로 성공했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현우를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유진의 어머니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태도를 바꿨다. 현우 사위,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유진이가 당신 성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장모님, 그동안 절 무시했던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왜 성공 소식을 먼저 알려야 합니까? 그의 말은 그녀의 허영심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은 민준의 아파트에서 혼자 남겨졌다. 민준은 그녀가 현우의 성공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유진은 민준이 현우의 돈과 명성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우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실망감과 현우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민준이 만나라 이 회사를 운영하며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과 비리들을 찾아냈다. 그것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현우의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은밀한 거래들이었다. 현우는 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그가 가장 아끼는 프로젝트인 블루 스카이 개발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준의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민준의 프로젝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민준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민준은 현우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었다. 그는 유진의 말처럼 현우가 단순한 행운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믿지 않았다. 민준의 오만한 본성은 그가 모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현우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현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최근에 벌인 모든 거래들을 파헤쳤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우의 사업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투명했다. 그의 성공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탐정들은 민준에게 보고했다. 이사님, 이현우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사업 자금 전부를 걸고 위험한 투자를 했고 운 좋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 그의 직관은 현우가 단순한 행운아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는 현우의 성공이 자신의 사업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예감했다. 한편 유진은 민준의 아파트에서 점점 더 초라한 존재가 되어갔다. 민준은 현우의 성공 소식을 들은 후 그녀에게 무관심해졌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아닌 과거에 실패한 남편과 관련된 불쾌한 기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를 이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유진은 그의 옆에서 외롭게 방치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현우의 성공을 질투하는 민준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현우에게 보냈던 비난과 경멸의 그림자를 보았다. 현우는 유진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민준과 유진의 모든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심지어는 은밀한 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었다. 그는 유진이 민준에게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며 복수심에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도 함께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덧없었는지에 대한 증명이었다. 현우는 민준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민준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가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민준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공공토지를 매입했으며 심지어는 서류를 조작하여 환경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우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민준의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즉 금융과 정보 분야에서 그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먼저 민준의 회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시장에 유포했다. 그는 민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익명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이 정보는 민준의 회사 주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주가가 미미하게 하락하자 민준은 현우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현우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민준은 현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낡은 건물, 초라한 사무실은 민준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현우 씨, 당신이 운이 좋아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 것이 된 줄 아나 보지. 내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현우는 민준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차분하게 맞이했다. 그의 태도는 예전에 비굴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준을 응시했다. 강민준 이사님, 저에게 할 말이 그것뿐이십니까? 저는 이사님과 달리 제 사업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이사님의 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이사님의 실수가 아닐까요? 현우의 차분한 방역은 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민준은 현우의 달라진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현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웃기지 마. 네가 내 사업을 망치려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현우는 민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이사님, 당신의 손에 묻은 더러운 돈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저는 그런 더러운 사업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사님에게 협박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현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예상과 너무 다른 현우의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민주는 현우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완전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하여 현우의 회사를 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의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를 다시 과거의 가난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민주는 언론을 통해 현우의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현우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거래처들에게 현우와의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넣었다. 현우의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사업은 멈춰섰다. 민주는 현우가 다시 한번 좌절하고 비참해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는 현우의 진정한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이미 그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공격할 때 현우는 보이지 않는 정보의 세상에서 반격할 준비를 마쳤다. 이현우는 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하여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공세는 현우의 예상대로였다. 언론은 민준의 입김이 들어간 기사들을 쏟아냈고 현우의 회사는 순식간에 사기꾼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현우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민준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들, 그 정보에 반응하는 대중들의 심리, 그리고 그 배후에서 민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그의 눈에 투명하게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수년간 현우와 함께해온 팀장은 현우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민준 이사라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게 어떻습니까? 팀장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차분했다. 그는 팀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켜보십시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 민준이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힘은 물리적인 세상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현우의 힘은 모든 것을 꿰뚫는 정보의 힘이었다. 유진은 민준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는 민준이 현우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라고 따졌다. 그러나 민준은 비웃었다. 그 녀석은 나를 건드렸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나는 그런 놈을 용서할 수 없어. 어차피 그 녀석은 가난뱅이로 돌아갈 거고. 당신은 내게 돌아올 거야.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하면 그 녀석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무섭고 비열한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현우는 민준의 공세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민준의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엿보았다. 그는 민준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과 그가 숨기고 있는 검은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큰 약점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민준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준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만을 퍼뜨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현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민준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분석하고 그들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냈다. 그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익명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 전문가들에게 보냈다. 보고서는 민준의 회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겉보기에는 성공적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곧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알려지면서 민준의 회사 주가는 미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 심해지자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현우를 떠올렸다. 그러나 현우는 낡은 사무실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현우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풀 대상이 없었다. 민준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현우, 네가 한 짓이지 인정해. 네가 내 사업을 망치려 하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강민준 이사님, 제가 어떤 짓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제 사업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이사님의 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이사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닐까요? 이사님은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군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현우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현우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현우의 사업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우는 민준의 이런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현우는 민준의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해킹하여 민준의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는 민준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 곳에 모아 민준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현우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언론에 대규모의 광고를 실었다. 그는 현우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현우의 회사를 파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민준의 눈에는 오직 현우를 무너뜨려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의 대규모 언론 공세는 현우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거래처들은 일제히 등을 돌렸다. 현우가 설립한 회사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한때 현우의 비전에 매료되었던 그들은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이 모든 과정을 무덤덤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보이는 정보의 흐름은 민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곁에 있으면서도 깊은 고통에 시달렸다.
민주는 현우의 회사가 몰락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고 그 모습을 유진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진 힘이야. 저런 녀석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민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유진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잔인한 본성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에게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떠나 현우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는 민준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민준은 현우가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것을 예상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언론에 고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론과 사법기관에 미리 손을 써두었다. 그는 현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눈멀게 만들었다. 그는 현우가 가진 진정한 힘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현우는 이제 방역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민준의 검은 돈이 숨겨져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추적했다. 민준의 모든 거래는 현우의 눈에 투명하게 보였다. 그는 민준이 불법적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그는 이 정보를 가지고 민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내부 직원에게 접근했다. 그 직원은 민준의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고 민준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다. 현우는 그 직원의 통화 내역과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직원이 민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직원은 민준에게 충성을 바쳤지만 민준은 그를 단순히 소모품으로 여겼다. 현우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그 직원을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그 직원에게 접근했다. 이메일에는 민준이 그 직원을 이용하고 버리려 한다는 사실과 그 직원이 민준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 직원은 이메일을 무시했다. 하지만 현우가 보내는 정보가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했기 때문에 그는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가 보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민준의 개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가 민준의 서버에서 발견한 것은 경악스러운 내용이었다. 민준은 그 직원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를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해고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었다. 그 직원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현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다. 현우는 그에게 민준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도록 설득했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민준의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현우는 그에게 민준의 모든 약점을 낱낱이 알려주며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우는 민준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현우와 민준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준은 현우를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했지만 현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준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현우는 민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증거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를 언론과 사법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민준의 모든 거래가 현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는 현우가 배후에 있다고 직감했지만 현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현우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현우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노력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다. 현우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구축한 거대한 왕국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극도로 불안해했다. 언론은 이제 그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검찰은 그의 회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민주는 이 모든 일이 현우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현우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현우는 그에게 단호하게 맞섰다. 강민준 이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의 더러운 돈 냄새가 역겹다고요? 이제 그 돈들이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주는 현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현우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너 같은 하찮은 놈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현우는 민준의 허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모든 거짓말과 비리를 알고 있었다. 현우는 민준의 비서실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제보에는 민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처음에는 제보를 무시하려 했지만 제보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그는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의 제보를 바탕으로 민준의 개인 서재를 뒤져 숨겨진 서류들을 찾아냈다. 서류들에는 민준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비서는 자신이 민준을 위해 일하면서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현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다. 현우는 그에게 검찰에 자수하고 모든 것을 폭로하라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비서는 망설였지만 현우는 그가 민준에게 버림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를 설득했다. 강민준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당신은 그저 소모품일 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폭로하면 당신은 죄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서는 현우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 직원은 민준의 비리 서류들을 들고 검찰에 자수했다. 그의 폭로는 민준의 제국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민준의 비리를 보도했고 민준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현우,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유진은 민준의 몰락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민준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하여 애원했다. 현우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돌아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차가웠다. 유진 씨, 당신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돌아오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려는 것 아닙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받은 모든 명품과 돈을 잃고 이제는 현우에게도 버림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유진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복수는 이제 완성되었다. 그는 민준을 무너뜨리고 유진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복수심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민주는 자신이 구축한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부는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맹렬한 비난 아래 산산조각 났다. 그가 가장 아끼던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관련 서류들은 모두 그의 비리가 담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만견자실했다. 그는 현우를 떠올리며 증오의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현우에게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인맥은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민준에게 버림받은 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비참한 상황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현우의 초라한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현우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는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연락처도 모두 바꾸었다. 유진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당신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했다. 그는 민준이 구속되고 유진이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 복수심이 사라지자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유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현우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그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진실된 재능과 숨겨진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하여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투자하여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민준은 재판을 받았다. 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민준은 현우를 향해 소리쳤다. 이현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준의 눈에는 증오와 광기가 번뜩였다. 현우는 차분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몰락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가방을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매일 밤 현우를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친절함과 사랑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현우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다. 그는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용서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다. 민주는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몰락을 곱씹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권력,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힘까지도. 그의 변호사는 현우가 제보한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민주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이현우를 떠올렸다. 그 초라하고 무능력했던 남자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까지 파멸시켰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현우의 기이한 능력에 대한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통해 민준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녀의 우상이었고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을 상징하던 남자는 이제 범죄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베푼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현우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혐오감과 동시에 현우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멀었었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유진의 어머니는 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울분을 토했다. 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이럴 거면 그 이현우랑 계속 살지 그랬어. 그녀의 비난은 유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현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서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을 보았다. 현우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그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용기를 내어 현우의 옛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현우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낯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현우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유진은 절망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고통스러워했다. 현우는 유진이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유진의 모든 행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옛 사무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때 그를 사랑했던 여자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경멸과 배신을 잊을 수 없었다. 현우는 유진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민주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현우를 너무나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현우에게 당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정보의 힘에 대한 완벽한 패배였다. 민주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했던 삶을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평온함도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용서를 빌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 행복을 빌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희미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후회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한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현우를 생각했다. 현우가 자신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현우를 증오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힘과 지혜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반성했다.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화려한 화장이 없었고 값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과거보다 훨씬 평온하고 진실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현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식을 접했다. 현우의 회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유진은 현우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의 새로운 삶이 의미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현우는 이제 복수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시작했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현우는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실되고 따뜻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나쳐갔다. 유진은 현우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현우는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를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았다. 그의 삶은 그의 능력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무능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했다. 그의 능력은 그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의 삶은 복수라는 작은 감정에서 벗어나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